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기가 있는데 이 시험 시기는 최근 5년간 살펴보면 해마다 매년 10월 넷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날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응시 자격은 나이 제한, 국적 제한, 학력 제한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고 나서 5년 미경과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빼고는 모두 시험은 응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이 1차 과목이 있고 2차가 있는데요. 1차가 먼저 두 과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은 감정평가가 6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1회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이 쉽게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22회 시험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이 어렵게 출제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20회 시험에는 또 학개론이 어려웠거든요. 거의 최근에는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이 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한 과목이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21회 시험에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2회 때는 좀 쉬울 개연성은 물론 있습니다. 민법은 총칙 부분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법이라고도 하죠. 계약법, 매매교환, 임대차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출제가 됩니다.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의 과목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0점 밑으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1차가 중요하겠죠. 1차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해도 2차 시험은 무효죠. 그래서 일단은 1차가 먼저 합격권에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과목이 있는데 2차 과목은 제가 맡은 과목이 바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상 우리 교재에도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약칭해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줄여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모두 공인중개사법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법령 부분에서 28문제가 출제되고 실무가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중요한데 실무는 전 과목이 다 시험 범위가 될 수가 있죠. 그 실무에서 8문제 정도는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반드시 출제되는 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경공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외국인 토지법 이런 것들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에 공시법령
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세법이 있는데 공시라는 것은 공개표시, 공적인 장부에 공개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공개표시하는 것을 등기법,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공개표시하는 것을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편의상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12문제, 지적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은 모든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세법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면 먼저 취득을 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2011년부터 취등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의 등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에는 6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 6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출제되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도정법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7문제가 출제되고 건축법도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시험 과목 우리가 배우는 과목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어요. 즉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우리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물을 안 줘버리면 또 콩나물 죽어버리죠. 그래서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그때는 이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어서 물이 넘쳐났을 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서 시험 날짜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공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공부에 전념하셔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페이스 관리 잘 하셔서 모두 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